예,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죠. 격주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진중권 작가님과 우리 김성현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항상 모실 때마다 이 당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네, 지난주에는 그 김현정이 뉴스에 나오셔서 그 낙선을 위한 선대위 같다. 입 다물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하여튼 이제 빠른 속도로 예. 정비가 되어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 그 선대위 자체는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 내부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역시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제3자적 논평을 하거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를 좀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당을 위해서 하는 재원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론은 막혔다. 이렇게 대꾸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평론이라고 하면 예컨대 우리 진중권 작가님 같은 분께서 윤석열 후보자 또는 우리 당에 대해서 제안이나 제언을 하신다면 뭐 언론에서 말씀하시거나 기고를 하시거나 충고 내지는 좀 심하게 그 공격을 하시더라도 그것도 역시 제안 제언이 되는데 예. 당 내부의 사람이라면 언론이나 SNS에 올리기보다는 그 지금 당의 선거대책기구를 총괄 지휘하는 총괄선대위원장 예. 또는 직접 후보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통 라인이 있거든요. 예. 당대표로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준석 대표께서 뭐 비공개로 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이게 분란이 일어난다 내지 분열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보여지면 대체로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정치 세력들이 분열되어 나타나는 모습,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분열되는 모습은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른바 그 선거의 승기를 잡았을 때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벌써 다 된 듯이 행세한다. 예. 벌써 그냥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린다. 예, 뭐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고 달려든다. 예. 이런 느낌을 받게 하고 예를 들어 선거가 좀 불리한 상황이 됐으면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저거 그렇게 또 비판을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대외적으로 이런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특히 이제 조금 심한 말이라면 이제 적정 분열을 일으킨다. 그런 것을 아주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대표께서 조금 더 충분히 소통 라인이 있으니 당대표니까 뭐 예. 정말 당이 잘 되기를 원하고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일 테니까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소통하잖아. 최고님 이제 그렇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오늘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연락이 오면 자기가 뭐 응해서 다시 돌아갈 생각도 있다는 말씀의 이면에는 윤석열 후보께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언급하시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직접적인 소통은 좀 시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언론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인터뷰에서. 그런데 후보에게 그 말씀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답변을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예.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예. 또 뭐 선대위를 해체해라. 또는 뭐 누구누구를 쫓아내라. 뭐 하고 계속 요구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그렇게 이제 선대위 해체하라든지 뭐 좋게 말해서 인적 쇄신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헌상의 당규상으로 현재는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총괄 지휘하시는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일단 내 방식대로 지금 개혁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점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미 개편 작업이 끝났거든요. 이런 선대위의 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시고 더 이상 그런 요구사항이 없는 건지 또는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충족된 것인지 윤핵관 그래서 문제라든지 전화만 하면 이제 연락만 하면 곧바로 복귀해서 이제 하시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후보님과 또 총괄선대위원장님께 위원장님께 좀 말씀도 해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뭐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뒀는데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당 대표가 직접 먼저 윤석열 후보라든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 먼저 연락드리는 그림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뭐 전화 오면 내가 복귀할 생각도 있는데 아직 뭐 전화가 안 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어떤 지금까지 사실 이준석 대표께서 당 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그만둔다고 하시고 나서 왜 그만두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하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럼 조수진 최고위원도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징계 대상자로 이미 올라 있잖아요. 예, 당윤리위에.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때 당시의 요구사항이 해제된 것인지 끝난 건지 또는 그 이후에 무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총괄선대위원장이 모든 결정권이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선대위원장과 협의를 하시고 예를 들어 뭐 이 정도면 내가 계속 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 예. 그런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께서 당 대표로서 미디어 홍보 총괄 본부장을 맡으셨는데 그걸 그만두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그 본부장들이 다 또 훌륭한 그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의 그 선거대책 회의에서는 직접 보고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길래 우리가 또 해결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좀 제시를 했고 해서 뭐 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스스로의 입장을 좀 더 직접 후보께 말씀드리든지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뭘 요구하는지 좀 불명확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것을 이제 윤핵관은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실은 그 윤 후보가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이름을 대라고 했더니 대지 못하더라. 이준석 대표가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떤 특정한 걸로 있는 게 아니라 모종의 분위기처럼 있는 건데 그걸 약간 의인화해서 하다 보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정리를 할래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실체가 없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이준석 대표 또 말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조수진 최고위원에게도 지시를 했을 때 이제 당신 말 안 듣고 나는 후보 말을 듣겠다 이런 말 때문에 이준석 대표 굉장히 화가 났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강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환하게 한 분은 이제 선대위에서 나가셨으니까 네.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뭐 신지혜 씨 영입한 거라든지 김민정 교수 영입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권한은 총괄 선대 본부장님께 있는 거잖아요. 총괄 선대위원장. 네, 그리고 네. 또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후보한테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견을 낸단 말이죠. 이것은 그렇죠. 자기한테 맡겨져 있는 미디어 홍보를 넘어서는 다른 권한을 달라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월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또 그 내 의견을 무시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그 협의해서 네. 그 의견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고 예.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총괄선대위원장이 당무 전반을 통할 지휘 조정하고 예. 선거대책기구의 경우에도 총괄 지휘를 하도록 당헌 단계 명시가 되어 있고 예. 이러한 후보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하도록 당무 우선권을 규정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사실은 그 후보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모든 당무 일체를 장악하고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오늘 당내 그 예, 말씀하세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없이 첫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후보가 있고 총괄본부 김정희 위원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빠졌습니다. 저는 예. 총괄본부장이 아니고 그냥 본부장이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헤드쿼터라고 하나요? 네. 최종 의사 결정하는 네. 단위잖아요. 예. 그 단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핵관 얘기할 근거도 지금은 사라진 상태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동안에 이제 후보자의 일정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을 혼선을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많이 제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일정의 문제는 그 전에 후보자의 일정은 경선 때는 경선 캠프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후보자로 선출되고 나서는 상당 기간 이제 근 한 달여 선대본부가 출범을 못하고 결국은 임시적으로 후보자 일정팀과 비서팀은 처음부터 이제 가동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일정팀이 그 일정을 짜는 것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예. 또 더군다나 종합 상황실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또 더 늦게 구성이 되었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시면서 예. 구성이 되는 바람에 체계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잡아서 이제는 일정팀에서 일정을 짜면 그게 종합 상황실을 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 상황본부장이 허락을 하면 그때 후보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일정까지도 김정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또 메시지를 정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사실 있었던 것을 바로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무슨 이른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전행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전체를 총괄을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예외가 되는 건 새시대위원회인가요? 우리 김한길 대표가 위원장이 하시는? 그 부분은 원래부터 선대위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을 했고 당 조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는 분들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새시대 준비위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는 지금 선대위랑 별도로 그렇습니다. 서로 움직이시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계 개편을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민주당이 조금
고립될 것이고 그러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넘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지금처럼 무력한 국회가 되지는 않는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집권해봤자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데 대한 반론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무슨 뭐 정계 개편의 중심축이 되든가 하는 정도의 그 지금 당장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청취자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데 뭐 당 게시판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지지자들 뭐 사이트를 가보거나 이러면은 뭐 대표를 갖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그 지지자들의 강성 지지자들의 요청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뜨겁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 좀 걱정스러울 정도의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 초선 의원님도 예. 이 이제 의원들이 어떤 당 대표 사퇴까지 거론해서 내일 뭐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됐지 않았습니까? 당내 의원들도 좀 뭐랄까 대표에게 불만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뭐 흔히 옛날에 뭐 강 건너기 전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실제로 이준석 대표께서 또 갖고 있는 역량과 또 지지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탄핵을 거론하고 당대표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당 저는 차원에서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대표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뭐 탄핵을 거론한다거나 막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좀 자제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 못하였고요. 예. 그게 최근에 있는 일이고 다만 이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실 좀 저희들이 그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또 대구 경북 지역을 후보께서 방문하는 이 날짜에 초선 의원들이 대표와 끝장 토론을 해버리면 예. 이게 또 문제가 되니 그건 하지 마라, 하지 말자 하고 조정을 해서 취소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 내부의 그런 문제는 이 문제를 좀 더 아주 조용하게 해결하고 좀 더 무리 없이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님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금까지보다는 우리 선대위와 좀 더 의사소통을 강화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김용남 생각입니다. 공보특보가 또 당대표에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무실장 자리 만들어줬다. 돈 쓰는 자리 만들어줬다. 그래서 좀 비판을 많이 했고 이제 불필요한 돈을 해서 지출했다. 이런 식의 또 공격을 해서 지금 당 윤리위에서도 아마 논의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 김용남 전 의원 주장이 맞는 겁니까? 그 의원님이 그거는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아 그런가요? 다만 이제 김용남 의원은 뭐 윤핵관이 아니라 이핵관이 더 문제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정무실장이 당 대표를 항상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핵심 관계자가 양쪽 얘기를 정무실장이다. 들어보면 그분 말이 좀 허위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런 발언한 사람들은 당에서 좀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김용남 특보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징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징계할 수도 있다. 아니 징계 대상자로 이미 예, 넘어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부분들도 이제 당이 조용하게 좀 이제는 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이 모든 것이 적전분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옳으냐 내 말이 옳다. 예. 상대 말은 틀렸다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예. 일정 부분 함께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멘토였던 김민정 교수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좀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배경을 놓고 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좀 그 영입의 변이 참 재밌어요. 아직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혹시 저 안철수 후보 측과 또 다시 단일화 승부수를 띄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정 교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든가 또는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역할은 그동안 컸었고 그런 훌륭한 분이 윤석열 후보자를 돕겠다고 하는 그 상황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든 합당이든 되는 것이 대선 승리의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 교체의 큰 대의에 동참하신다면 예. 어떤 형태로든 함께 가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인 위원장하고 뭐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최고 의원님의 그 생각에 반대가 강해요. 그 부분은 또 조금 우리가 이제 그 김정인 위원장께서도 예.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뭐 충분히 하실 텐데요. 다만 그 정도의 정권 교체에 그 정도의 역할이 되겠느냐라는 데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시지 뭐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우리끼리만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시라기보다는 예. 큰 역할이 없을 것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이미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 안철수 대표께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단일화에 협력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지. 이거 뭐 그냥 우리는 말도 붙일 필요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일부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우리는 우리 길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당내에서 러닝메이트 얘기 나옵니까? 진짜로 종로 출마라든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접근하면 안 대표와의 어떤 형태의 대화도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 이권을 제시하는 걸로 보일 수 있고 자리를 제시할 수 있고 예, 또 안철수 대표는 뭐 자존심은 문제가 아니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정권 교체에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출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거라면 모를까. 예. 그냥 뭐 종로에 출마하세요.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하세요. 이것은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가장 떠들썩했던 뉴스죠.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성은 있었다. 국민들도 뭐 상당 부분 이게 충분하게 느낀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상당 부분은 이거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감상적이었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했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예. 윤석열 후보께서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과를 한 사람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는 없다. 다만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였고요. 예. 뭐 우리가 사과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제 우린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는데 충분하게 사과를 했는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 그 사과 과정에 약간이라도 참여했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만든 그런 사과였기 때문이고요. 사과문을 그 당에서 좀 검토를 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보면 사적으로 썼다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개인적 감정도 들어가고. 그 부분을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모든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최종적으로 작성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혼자만 썼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제안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후보자 부인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무슨 정치하던 분도 아니고 뭐 이 사과 자체를 여러 번 해보던 분도 아니고 또 그것을 더군다나 공적으로 예. 어디 가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는 더더욱 처음일 거거든요. 그래서 만감이 아마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갔을 걸로 보이고 저는 그것도 좋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게 보셨으면 그 선대위가 이 다음 행복, 즉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공개적인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신지. 같은 질문인데 그 사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거 기간 내내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은 나서지 않겠다는 얘기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 김건희 대표의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 이런 일을 당했을 것이고 예.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적인 고통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언론에 좀 많이 매질을 당하고 나면 상당히 오랫동안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재판 받거나 이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김건희 대표가 지금 현재는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도 잘 모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두고 나면 그 남편이 하는 일인데 또 그 용기가 나서 발벗고 나서겠다고 하면 그러면 또 선거를 도와주시는 거고. 본인의 선택이다. 예, 지금 상황에서 같으면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사과도 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사과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쉽게 나서서 선거운동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먼저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대위 차원에서도 거론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이 좀 얄궂은 건지 어떤 건지 보니까 그 사과를 하신 직후에 또 무슨 JTBC에서 이 석선 언론 표절 그다음에 다른 또 이 위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아니 마음을 뭐 달랠 수 있을까요? 석산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서 카피킬러. 예, 그 이제 같은 구절 네. 그것을 이제 따져가지고 몇 프로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각주를 다는 그 논문의 윤리 뭐 이런 것을 그게 이제 99년 논문인 것 같던데요. 그때 당시의 그 논문 윤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예. 지금 그냥 단순히 그 프로그램 돌려서 몇 프로 정도 비슷하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뭐 앞으로 또 검증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또 사과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특별사면 또 얘기 한번 하나만 더요. 어떤 거요? 컨벤션 효과가 지금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캠프에서는? 이제 또 상승세로 돌아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 후보자 본인보다 후보자의 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후보자가 좀 가려지고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었고 많은 그 지지자들이 저도 일선에서 느끼는 것인데요.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걱정스럽게 약간 중도로 돌아섰다기보다 또는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돌아섰다기보다는 관망으로 조금 물러선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저희들이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 후보가 내일 TK 행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그러더라도 정치적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언급을 남겼거든요.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한 발언인가요? 뭔가요? 근데 그것은 뭐 영향력을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발언했다기보다는 평소의 생각이 그렇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 이상의 또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진심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이제 그 뭐랄까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무슨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하다못해 어떤 뭐 정치적인 성격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발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 그 부분은 사실 전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일단 예.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예.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직접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는 있을 텐데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좀 더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격조 한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